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희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달성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데요. TBC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달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달성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질 생방송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달성군민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 박형룡입니다. 달성군 선거운동 판세 보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이 놀라서 우리 달성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될 거다 힘내라라며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두 손을 꽉 잡아 주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절망적인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낙하산 싸움꾼 후보가 아니라 저 같은 지역 일꾼이 필요합니다. 박형용 당선시켜 주시면 달성군을 AI, 로봇, 양자 융합형 첨단 기술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예산을 당겨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달성군을 대구 성장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형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1분입니다. 예, 사랑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이진숙 인사드립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는 달성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많은 군민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압도적 다수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로 가서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라. 이재명 제발 재판받게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저 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달성군을 세계 지도에 올려놓겠습니다. 8개 산업단지, 대구 경제의 심장을 안고 있는 달성군의 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진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이진숙의 투쟁력이 곧 실행력입니다. 이진숙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의 시작 발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달성군에 대한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과 2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각 토론과 발언의 종료 시간을 종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종료 30초 전에 벨이 1번, 종료 직전에 벨이 2번 이렇게 울리게 됩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먼저 1분 30초 동안 달성군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뒤에 나머지 3분 동안은 발언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0초에 답변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각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토론도 그렇고 2번의 주도권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사회자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권한 또 보장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두 분이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우선 공약 발표 1분 30초입니다. 예,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약은 명확합니다. 달성군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찾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에너지를 물처럼 흐르게 만들겠습니다. 미래 기업, 첨단 기업이 번창하게 하는 조건은 에너지입니다. 분산 에너지 특구를 유치해서 달성군에서 생산하는 전력, 에너지는 달성군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에너지가 공급되면 기업은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공급 용수가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입니다. 지방비 매칭 때문에 중단됐던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유치하면 물 관련 기업들이 달성군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 공약입니다. 명품 교육 벨트를 달성군에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를 내년에는 본특구로 유치해서 달성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수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입니다.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각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박형룡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후보님 공보물 공약에 보면 명품 교육 달성 그리고 달서 중고 후적지 개발로 생활문화 거점 조성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달서 중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후적지 개발에 지금 이야기 다 나와 있는 대중 목욕탕이라든가 체육시설, 스크린 파크 골프장 이런 건 말고 새롭게 좀 참신하고 창의적인 개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서 중고등학교가 합인해서 세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이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합인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고령층 어르신들이 이 세천 달서 중고등학교가 이전하고 남는 후적지에 문화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어르신 중심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달성군은 출산율이 높아서 아동 청소년 응급 의료 진료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고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 현재 달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해서 그야말로 아이 낳기 좋은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도 중요한 문제를 물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그 테크노폴리스나 다사 같은 신규 도시, 신규 인구 밀집 지역에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과 교육이죠. 특히 제가 지난번에 테크노폴리스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은 허브 병원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응급시설을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직장을 가진 부모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이가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까지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그런 응급 서비스 시설을 더더욱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가능하면 인구 밀집 지역 다사나 다사의 저희가 같이 대실역 주변에는 젊은 층들이 매우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도 이런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책과 공약 발표 그리고 상호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 우선 1분 30초 동안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이 많은 곳은 다사 지역보다는 육아 현풍 쪽이 더 아이들이 많고 거기에 응급병원 요구가 높다는 것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너진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구 산업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달성군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달성군을 대구 성장의 심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박형용은 1천억 원 이상을 더 투자하여 우리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아시아 최고의 로봇 시험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AI와 로봇을 결합한 시험장, 휴머노이드 로봇 시험 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교도소 후적지에 BTS, K-팝 공연도 가능한 1만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문진, 송해공원, 디아크, 낙동강을 연계해서 우리 화원은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공약한 국민성장펀드 대구 유치 15조 중에서 달성군의 3조를 유치하고 로봇산업, 물산업, 문화산업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3만 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본점 제가 2020년부터 공약했던 겁니다.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을 과학 인재가 넘치는 그런 명품 교육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하신 박형용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입니다. 역시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고요. 추가 질문과 답변은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진숙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박형용 후보께서 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화원교도소 후적지에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MBC 방송사에 있었기 때문에 K-팝 하나를 유치해서 공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BTS 공연이 광화문에서 있었는데 수많은 경찰들이 동원됐고 그 주변에 거주 지역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우프라고 하죠. 울리는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화원교도소 후적지는 주거 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 상당히 소음과 관련해서 큰 불편을 끼치게 되고 또 주차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런 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치는 상상력의 사물입니다. 우리 대구 경제가 이렇게 침몰한 것은 역대 국민의힘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형용은 기존에 있는 3만 3천 평 정도의 부지에 지금 2, 3천 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1만 석으로 하면 된다. 부지 면적은 된다. 두 번째, 음량 무대라든가 이런 시설을 고도화하고 하면은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의 피해가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든가 그리고 또 지방 살리기 관련한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째 BTO 방식으로 해서 민간 문화 기업들을 또 투자를 받게 하고 또 인근에 여기가 장사가 사업이 잘 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또 혜택을 누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근의 화원 주민, 달성 군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상생 펀드를 조성해서 이것을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달성군 화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달하면 되고요. 교통 문제는 화원역에서 바로 직통으로 한 200m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 도로를 뚫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원 LH 부지 거기를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문진까지 포괄해서 아주 멋진 영남권 최고의 문화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책 공약 토론 주어진 4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다수의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기는 하겠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진심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와 함께 국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 저 박형용 대구에서 이번에 7번째 출마입니다. 상대 후보의 경우에는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래 낙하산 밀실 야합으로 오셨지만 박형용은 대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지만 우리 오직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꿋꿋하게 출마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지역 일꾼 저 박형용이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침체된 우리 대구 경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달성군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 달성군이 대구의 산업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달성군 발전시키는 것이 곧 대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박형용과 김부겸이 원팀이 되면 대구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 CEO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99.9%의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면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좀 들어가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진짜 잘 뽑았다 하실 정도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4년, 5년 전에도 대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 대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 이진숙을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1등 지지율을 얻고도 컷오프됐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시장이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인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은 것은 백이종군이냐 아니면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성군은 제가 교사로서 첫 번째로 발을 내디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원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죠. 동국고등학교에서 제가 영어 교사로서 사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달성 국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국회에서 무도한 민주당의 폭정을 막아내는데 제 전심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기꺼이 저 한 몸 바치겠습니다. 달성군은 더 이상 대구의 변방이 아닙니다. 대구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8개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입법위원입니다.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반드시 법제화하고 싶은 대표 법안은 무엇인지, 이 수많은 사회 의제 가운데 왜 그 과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진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청기업의 노동자 수천 명이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여는 걸 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하청기업이 수천 개에 이르죠.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들은 1년 내내 하청기업과 협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미축시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법입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선거법이 기득권 위주로 돼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마이크를 잡고 지지자들한테 자기 정책을 호소할 수 있는데 신인 출마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요. 신인 정치인들은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로는 특권층이 가진 특혜를 없앤다고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특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선거법, 그것이 제가 바꾸고 싶은 법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형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중소기업 CEO, 경영 전문가로서 일해봤습니다. 국내 대기업과도 그리고 해외 대기업과도 거래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활성화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법안은 디지털 AI 전환 지원, 그리고 기술 탈취 방지라든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 규제 완화 및 창업 촉진을 골자로 하는 그런 법안들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뿌리지만 최근 고금리와 인력난,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법안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및 AI 혁신 전환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관련법,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상세하게 좀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요. 그리고 기술보호 및 공정거래 확립에 관한 법 제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대기업의 악의적인 기술 탈취를 좀 방지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을 또 개정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강화시키 나가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막기 위해서 주제는 공약이나 지역 현안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4분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넘어설 때는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의 개입은 최소화됩니다. 주어진 주도권 또 보장된 발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의견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에게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공보물 인쇄물 들어가기 전에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의 폭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야당의 폭주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문구가 어떻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오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캠프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 임명을 받으셨던 그때 그 기분에 젖어 계셔가지고 그런 오타를, 이 중대한 오타거든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좀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 이래 봤을 때는 후보님 측에서는 도무지 이런 것도 걸러내지 못한 그만큼 준비가 안 된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하산으로 갑자기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부분조차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부에 안 돼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 준비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특히 그 좌파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침소봉대, 견강부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실수, 오타 실수 하나를 시스템 붕괴까지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박 후보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 최근에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네. 답변만 해주시고 예, 나중에 제가 질문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전인수, 견강부회, 침소봉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시장 선거를 하다가 사퇴를 하고 5월 6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예, 점은 됐습니다. 인정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예. 침소봉대 이 안 부분은 해주셨으면 침소봉대라기보다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있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님은 저하고 참 비교가 많이 되지만 또 하나가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저는 토박이 후보
후보님은 패자부활전으로 낙하산 후보, 또 이거 말고도 저는 유용한 실용적 진보, 그런데 후보님은 강성 보수 여전사 이미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저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 그런데 후보님은 또 상권 후보.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되는 거는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근무하면서 법인카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적으로 가족과 식사한다거나 이런 데 쓴 적이 없어요. 집 주변에서 쓰지도 않고 빵도 안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법인회사의 사기업 법인회사의 대표 이사로 있으면서도 법인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제 가족들과 밥 한 점 먹은 적이 없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읽어보면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예요. 자, 지금은 선거 기간 중이라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 이진숙 후보님, 진짜로 법인카드로 산 빵들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린 건 맞습니까? 사적으로 이름도 쓰지 않았던 거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아까 상식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제가 박 후보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인사청문회 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에서 썼던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를 하겠습니까? 저는 박 후보 말씀하신 것과 달리 박 후보가 지금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가족과 식사를 했다든가 하는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찰에 아직까지 송치가 됐지 않습니까? 2024년 말에 고발됐던 것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간 4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총 4분인데요.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토론 때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 후보님, 네. 월드컵 경기장 몇 석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몇 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만 석 정도 되려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레나 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설한다고 하시면서 월드컵 경기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네요. 월드컵 경기장 6만 5천 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해마다 30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달성군에 그것도 화원교도소 후적지대에 건설을 해서 주변에 있는 인가의 소음을 어마어마한 소음을 낼 수 있고 주차 시설도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상력을 너무 발휘하시다 못해서 매우 허망한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6만 5천석 월드컵 경기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판에 달성군에서 K-팝 공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박 후보님께서는 K-팝 공연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신 적 있습니까? 자, 답변 드릴까요? 네. 자, 아까도 우선 말씀드렸듯이 먼저 제가 주도권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십시오. 예, K-팝 공연 현장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음향시설 문제는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체육관이나 오픈된 공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K-팝 공연 이 장소는 영남권에서는 그런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부산에서도 하나 추진하는데 아직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설암영곡역은 교통요지입니다. 대구 산업선이 연결되면은 KTX와도 연결이 되고 고속도로 가깝고 나중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공항과도 가깝습니다. 사통팔달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K-팝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수도를 제가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한 전시 그리고 이 스포츠 산업 전시 경기 이런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문화 관광지가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융합하고 결합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후보님께서 이 인근의 우리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모르시니까 각자 각계로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고를 해보시고 창의력을 발휘해 보신다면 그 속에 해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경영 되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K-팝 공연을 현장에서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몇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몇 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K-팝 가수 또는 밴드 한 그룹을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황한 공약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터에는 산책로나 그 밖에 다른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게 되면 나머지 시설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만석 규모의 공연장이 K-팝으로 차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로봇 관련 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가 그리는 달성구는 AI 로봇 양자 융합형 미래 첨단 기술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로봇 산업이 답변할 시간도 안 주시고. 첫 번째 주도권 토론 4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가 제출한 예산 심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 대표의 자격으로 국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자치단체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역 예산을 챙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예, 달성구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일치하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회의원이 군수와 협업을 잘 하게 되면 비약적인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선된다면 달성군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지역 예산은 1차적으로 소관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 예산처에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 작성할 때부터 거기에 관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처 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6월에서 8월 동안에 예산처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이마저 성과가 없다면 예산안이 9월에 국회로 제출된 뒤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시절에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길목을 지키면서 지역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배정해 줄 것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노력만큼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진숙 입법활동, 예산 확보 더더욱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다음 토론할 때는 좀 상대를 배려해서 답변할 시간도 좀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자치단체와 대구시하고도 연례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2026년도 최종 확보 국비 예산이 9조 644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땡겨와야 되겠죠. 땡겨오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아까 이진숙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 이제 한참 지금 예산 편성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정기국회 때까지 이제 한참 되는데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연례적으로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우리 지방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때도 5조 해가지고 20조씩 지원을 하겠다는 인센티브 정책도 내놓으신 게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자, 예산을 확보하는데 누가 낫겠습니까? 집권 여당 일꾼이 낫겠습니까? 싸우기만 바쁜 그런 싸움꾼이 낫겠습니까? 박형용이 100번 낫습니다. 박형용 뽑아주시면 저 국회 가서 예결위원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한 25석 중에 한석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에도 들어가고 또 정부 인맥을 많은 분들 많습니다. 최대한 발동해서 우리 달성군의 심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이지만 정치 현실은 정당의 당론 형성 과정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당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속 정당의 당론이 대다수 주민 여론이나 국회의원 개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과 상충될 때가 종종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 내가 가진 신념과 당론이 배치될 때 후보자는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지 반드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형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헌법 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법률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가 충돌할 때는 먼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그 윤석열 이 검찰 독재가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국민의힘은 소수 몇 명을 빼고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반헌법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먼저 한번 저는 짚고 가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이런 반헌법적인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국민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당론을 떠나서 개인적인 소신을 명확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풍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형제에 대해서 만약에 당론이 사형제 존치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는 반대를 주장할 겁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법과 제도로서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인혁당 재건이 조작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8명을 대법원 판결 나고 하루 만에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저는. 네, 이번에는 이진숙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당론 관련한 질문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의 의견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을 때 국민의힘이 크게 분열되기도 했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제 의견과 주민 여론을 철저하게 듣고 또 청취하겠습니다. 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종군 기자로 폭탄이 떨어지는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전쟁터로 들어갔을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치열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론이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정당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하기 쉬운 이슈에 당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당론을 정합니다. 모두 자기 주장만 앞세운다면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 가치나 국민의 양심,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고 소신 있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 보죠.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하고요. 역시 주제는 공약이나 지역 현안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답변이 30초를 넘어선다면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4분 드립니다. 지난 25일에 달성군 파크 골프 다사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셨죠? 네. 제가 그 자리에서 박 후보를 봤는데 참석하셨죠? 네네. 네. 그 자리에서 인사말 할 때 박 후보는 저와 박 후보 간에 우리 둘 차이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서 2.5%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적극 투표층에서 2.5%. 적극 투표층이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기본은 적극 투표층에서의 2.5% 차이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말씀하실 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투표층이라는 말을 반드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좀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적극 투표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신 말씀을 기억 안 난다고 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2.5%밖에 차이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적극 투표층이라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거는 이준석 후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네. 대중들은 수백 명이 참석한 대중들은 모르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거는 박형용 제가, 후보가 적극 투표층에서라는 말을 생략하고 우리 두 사이가 2.5%밖에 차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바람직한 저는 팩트를 제가, 지금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초박빙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앞부분에 제가 제 주도권이니까요. 적극 어떤 투표층이 차원에서 초박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극 투표층이라는 것을 제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확인은 그건 해보겠습니다. 일반 여론조사하고 적극 투표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 투표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2.5%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박빙이라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확한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뭐 허위 사실 공표라기보다는 저는 2.5%를 강조하다 보니까 몰라요. 그때 말을 제가 앞에 그 부분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약에 안 넣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그리고 2.5% 자체가 그거는 허구적인 수치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설렁설렁이 아니고 2.5%가 예를 들어서 적극 일반 투표층에서 2.5% 차이 나는 건 투표층 맞습니다. 사이에서 8, 9%의 차이가 나고 적극 투표층 사이에서 2.5% 차이가 난다면 물론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 언론사에서는 정확히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따르면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후보님도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발언을 거는 하신 거예요. 그때 2.5% 초박빙 상태로 나왔는 적극 투표층은 그때 두 분의 차이는 6.8% 차이입니다. 아니, 방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8, 9% 정도의 차이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아니 제가 말이에요. 만약에 아니고 8, 9% 차이 난 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8, 9%가 차이가 나는데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2.5% 적극 투표층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때 제가 8, 9% 차이가 났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는 허위 사실 공표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일반 유권자들 상대로 좀 했을 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8, 9% 차이가 났는데 이걸 붙이지 않고 그냥 2.5% 초박빙이라고 얘기하면 그 허위 사실 공표 아닙니까? 네, 이진숙 후보의 주도권 토론 4분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십시오. 4분 시작합니다. 이진숙 후보께서 자꾸 한 8, 9% 차이 나는데 2.5%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허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6.8% 차이에 어떤 상황을 적극 상정했을 때 투표층에서는 만약에 2.5% 차이 났다는 걸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 8, 9%가 차이가 나는데 2.5%라고 후보님, 얘기하시면 허위 사실 공표라는 제가 주도권 거죠. 질문하는 차례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죠. 답변할 시간도 안 주시면서 자기 말씀만 다 하시려고 하는. 네, 하시죠. 지금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 때문에 5.18 우리 광주 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아파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고문치사로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뭐 책상을 탁 치니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 우리 공분을 사고 정영진 회장이 연거푸 사죄를 하고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님께서도 보니까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하시고 또 그 뭐 비난하는 어떤 그런 글에도 좋아요도 누르시고 이래서 곤약도 좀 치르신 걸로 아는데 이참에 한번 시원하게 다시 우리 정영진 회장처럼 사과하실 용이 없습니까? 스타벅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일반 기업이 실수했는지 여부는 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지는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사실상 주도를 하고 장관은 거기에다가 무슨 국뽕처럼 이 기회에 국산차를 사과를 마시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사과하실 용의는 제가 없으신가요? 이참에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정상회담하는 30초 됐으면 좀 장면입니다. 제안해 주시기 관세 바랍니다. 협상을 할 정도로 우리 국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자, 그 중단 좀 쿠팡이나 해주시기 스타벅스 바랍니다. 같은 제 주도권 미국 기업 질문 때리기를 시간입니다. 하는 것이 과연 안보나 외교, 이진수 경제, 후보님 좀 통상에 예의를 좀 적절하다고 갖춰주시면 생각하십니까? 좋겠어요. 자, 본인 이야기만 자꾸 그래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과할 답변을 용의는 드린 없으시다는 것 것입니다. 같은데 5.18 우리 광주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고 이렇게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손가락 운동을 운운하시면서 지금도 보니까 뭐 속에서는 마음 깊이는 그거를 반성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용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와 그럼 보셨습니까?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제 마음속에 아니, 그래서 들어와서 묻지 그런 않습니까?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사과를 지금 하시겠습니까? 안 사회자가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이 하시겠습니까? 자리는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본인은 뭐 왜 대통령, 저의 방금 인사청문회 대통령을 그래 뭐 때 비난하고 청문회 때 있었던 일을 하시면서 여기서 다시 꺼집어내는 것입니까? 어불 지금 선수- 달성 네, 됐습니다. 국민들이 중단해 지켜보고 주십시오. 계십니다. 달성군의 제 발전과 이야기 좀 합시다, 정책 공약에 후보님.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후보님, 제 토론회도 참 후보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참 모든 것은 처음이 다 이런 있습니다. 토론을 하시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이 뭐 폄훼한 그런 부분에 댓글을 달고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없는 걸로 알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내란 윤석열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 형법에 보면 내란죄 구성 요건에 보면은 분명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목적성과 수단성에 있어서 목적성에서는 절차를 가지지 않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수단에 있어서는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했을 때 그거는 내란입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길 가다 칼을 찔러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살인범은 아닙니다만 살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고 내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거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번에는 박형용 후보가 저한테 답변할 시간 안 주셨네요. 충분히 답을 했습니다. 네, 박형용 후보의 주도권 토론 4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후보에게 다시 한번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 공동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 빈집이 방치되면서 마을의 골칫거리가 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관련 법령 가운데 어떤 부분이 수정이나 보완 혹은 신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형용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지방의 청년들이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방을 만들고 우리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는 좋은 일자리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오고 또 소비를 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주택 문제도 또 따라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보니까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권한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집행할 때 균형발전 지수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평가를 좀 해야 되고요. 우리 달성군처럼 또 땅이 넓지 않습니까? 또 신산업 수요가 많은 우리가 첨단 산업 기지로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더 행정적, 재정적인 재량을 많이 주는 특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도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 달성군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라든가 그리고 북구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융합 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첨단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통해서 반값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청년 인구들을 좀 유인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진숙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는 그 핵심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법사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미래가 정쟁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은 되고 왜 대구 경북은 안 됩니까? 민주당은 말로는 지방 분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에는 길을 열어주면서 대구 경북 통합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중요한 권한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같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라이즈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치분권은 중앙이 지방을 도와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앞서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당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발언 역순으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사랑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MBC에서 최초의 여성 워싱턴 특파원, 최초의 워싱턴 지사장, 그리고 최초의 여성 지역사 사장을 했습니다. 제 실적도 좋았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이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달성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셔야 합니다.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달성 국민 여러분께서 이진숙을 선택해 주신다면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달성 국민 여러분, 대구에서 7번째 도전하고 달성군에서만 3번째 출마하는 저 박형용은 낙하산 후보가 아닌 대구 토박이 후보입니다. 저는 강성 싸움꾼이 아니고 달성군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지역 일꾼입니다. 저 박형용 많은 예산 확보해서 우리 달성군을 그야말로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대구 산업 경제의 중심으로 그리고 대구를 먹여 살리는 경제 살리기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박형용 응원 많이 해주십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이곳 달성군과 박형용에게 쏠리고 있는 만큼 제 기대에 부응하여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달성군의 자존심 회복합시다. 박형용 뽑아주셔서 당선시켜 주시면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 달성군이 정치 1번지가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달성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형용 후보, 이진숙 후보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달성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표가 달성의 내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TBC 홈페이지와 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